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상속세 게시분에 대해 미술품 물납제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아무 작품이나 누구나 미술품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우선은요, 상속세액이 2천만 원이 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제청구 조사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인구가 사망자의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해봤자 빛 좋은 개살구 아닐까요? 글쎄요. 우리네 보통 화가님들이나 보통 사람들을 이거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으로 물납할 수 있다는 것은 추후에 좋은 영향이 발휘되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상속재산액이 금융재산보다 상속세가 더 많아서 상속세를 내고도 모자랄 경우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미술품 물납은 미술품에 부과된 상속세 한해 물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명 작가이거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우리들에게는 강 건너 불경입니다. 지금 현재도 좀 이러한 상속 미술품 물납제를 잘못 이해하고 계셔가지고 주변에서는 본인 사후에 작품을 물려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거 쉽지도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여타의 조건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전문가 2인 이상의 작품에 대한 가치, 감정, 가격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60회차 박정수, 전국 방방곡곡의 만평이님께 인사드립니다. 여기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서 미술품 가격 책정 계속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세금 물납에 미술품이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했긴 했겠지만 글쎄 저는 아직까지 그런 정보를 받아보지 못했네요. 돈 많으니 그럴 필요가 없는 이들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만 재작년인가 미술품 물납제 법안이 상정되고 이런 포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술품 물납도 그들의 리그가 될 것이 뻔하니까 지금 또 원로 화가님들은 당신의 작품을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니 물납제도 중요하지만은 원로 화가들의 작품을 생각하거나 작고 작가의 작품을 관리하는 민가기구를 발족하여 미술품을 상설 보관하자. 그러면서 작품이 거래될 때마다 일정 지분을 상속세 내는 방안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게 좀 그럭저럭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여전히 이러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한간에는 나이 연세 많이 드신 화가님이 유족들에게 후세들에게 집만된다 그래서 작품을 다 태우다는 이야기도 간혹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늦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혹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요, 연락하면서 좀 심사숙고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다시 한번요, 미술품 가격 어떻게 책정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도 미술품 가격 평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미술품 가치 가격 평가 기준이 아직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정부에서도 무척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미술품 가격 평가 심의에 들어가면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어떤 객관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머리 아플 때가 많습니다. 보통은 3분에서 5분이 함께 심의를 하는데 작품의 주인이나 미학적 가치, 예술학 가치는 앞단에서 책정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거친 작품들을 가격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가격 평가만 생각하기 때문에 좀 편리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고심하고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형성이 이미 되어 있는 뭐 가격 평가 뭐 기타 등등은 유명한 화가들이 관계 없지만요. 뭐 이런 부분 할 때 많이 생각합니다. 가격 형성을 위해서 가격 평가를 위한 뭐 보존 상태라든가 작품 이력, 학력, 희소성, 뭐 제작 연대 뭐 이런 등등 것들이 뭐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작품 가격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가격 자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다가 뭐 그 예술가의 과학 경력이나 미술관 개인전 뭐 이 소장 등등 뭐 비엔날레 국제전 이런저런 뭐 보통의 객관적 요소도 첨가시킵니다만 정작 중요한 것은요 가격 평가를 위한 데이터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방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작고하신 지방 원로 화가님들 가격 어떻게 측정할 겁니까? 뭐 평가 기준에 대한 데이터 값을 기입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요 이 시민들은 개인적 평가 기준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공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평가 기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가격 심의에 들어가서 제가 평가하는 기준이면서 뭐 간혹 많은 분들이 미술 작품의 가치 평가 이런 부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죠. 가격 평가와 가치 평가를 분리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이걸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합니다. 가치라는 용어 자체가 첫 번째는 값어치, 두 번째는 쓸모, 세 번째는 사회적 욕구나 욕망 충족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가치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게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기준에 맞춰보면요 첫 번째 개인전 화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뭐 분석해보죠. 뭐 첫 번째 값어치죠.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값어치라고 하는 주관적 기준일 수밖에 없어요. 주관적으로 얼마다라고 해버리면 본인이 그렇다고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지만요 이 주관적 값이라고 하지만 돈과의 교환 값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사항인 쓸모를 첨가시키게 됩니다. 어디다 쓸 건가 라는 것에서 뭐 식탁 옆에 장식 걸기 살래 그러면 쓸모가 생겨버리잖아요. 장식용 가치에 작품 가격을 더하겠죠. 여기에다가 세 번째로 말씀드린 사고 싶어 갖고 싶어 아니면 어디다 쓸 거야 라는 사회적 동반 가치가 더해지겠죠. 첫 전시 화가가 자신의 작품을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측정해 둔다면요 쓸모와 욕망이 작용해서 거기에 대한 효용 가치가 인정되면요 거래가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판매가 되지 않겠죠. 근데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가장 힘듭니다. 근데 미술관 가격 심의는 첫 전시 작품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작품에 대한 미학적 사회학적 가치 평가는 앞단에서 걸러진 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작고 작가이거나 지역의 원로 화가이거나 유명 화가의 작품일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럴 때는 첫 전시 가격과 달리 이 값어치 문제에 있어서는요 리세일 가격을 첫 번째 요인으로 저는 둡니다. 이 리세일 되었던 데이터를 찾아내야죠. 과거 얼마에 팔렸었던가 뭐 여기에도 문제가 생기는 게요 지인 판매나 여타의 개인적권의 판매와 객관적 사회적 가치 판매 가격과는 형격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통용 가치를 찾는 것이 우선됩니다. 뭐 말씀드렸죠. 내 이걸 이렇게 팔았어. 판 흔적이 친구가 샀어. 라고 하지만 그게 사회적 통용 가치로서 인정될 수는 없거든요. 리세일되는 그 흔적들이 필요합니다. 유명 화가야 뭐 거의 거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수월합니다만 거래가 조금 있고 돌아가신 유명한 그 지방에서 활동하시다 그냥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가치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사항인 쓸모 값을 찾아갑니다.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화가의 작품의 위상을 지켜줘야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앞서 드린 뭐 과거 경력이나 개인전 경력 그다음에 사회적 활동 등등 객관적 요소값을 부여합니다. 그 작품이 어떻게 사회에 유동성 있게 움직여졌는가 이미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가에 대한 값이죠. 이럴 경우에는요 거래가 활발한 동년배 화가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는
나머지에는요, 가격에 말씀드렸던 세 번째 요건은요, 사회적 욕망축 혹은 충족 부분이 첨가됩니다. 뭐 여기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지방에서 활동하면서 후진 양성을 많이 했는가, 지역사회에서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은 활발했었는가,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동시대를 살아간 어떤 화가의 작품과 가격을 비교해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좀 개인적 데이터 값이기 때문에 함께 심의하시는 분들과의 협의가 상당히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어떤 화가의 비슷한 크기의 작품이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를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리세일 값어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작가는 리세일 값어치가 없었기 때문에 유명 화가의 초창기 작품, 거기에 대한 가격에 대한 것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일정 금액을 부여합니다. 이 1000만 원에 3분의 300만 원이랑 300만 원을요, 세 개로 나누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나눠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용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값을 매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두 번째로서는요, 미술관에서 구입해야 한 이유로서 지방미술관의 소장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쓸모 가치로서 가격에 대한 평가를요, 상중하로 나눠서 책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화가의 사회적 예술가적 활동을 5단계로 나눕니다. 매우 활발했었다, 아니면 저조했다 해가지고 거기도 금액을 상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합산을 합니다. 이건 제가 가격 심의에 들어갔을 때 하는 저의 이 가격 평가 기준입니다. 다른 분들하고는 좀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 올바르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작품 가격 심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책임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격 평가를 공정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저런 평가가 만들어지면요, 참여한 심의위원들의 3 내지 5인의 심의위원이 각기의 가격을 비교하면서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방적으로 막 오르거나 일방적으로 싸거나 하진 않는 게, 각기의 가격을 모아서 정말 안 되는 경우는요, 합산해서 평균치로 나누기도 합니다. 정말로 서로의 좀 주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데이터 값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못 찾을 경우에는 그러한 평균치 나누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현재는 값어치에 대한 이야기가 대다수가 주관적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타의 요건과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현재 우리나라 미술 시장의 작품 가격은요, 좀 어정쩡하다고 봅니다. 미술 시장에 막 진입한 예술가들의 작품 가격은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고 유명 화가이거나 리세일되는 주요 작품들의 가격은 너무 낮습니다. 근데 다시 가격으로 말씀드리면요, 초보의 10만 원부터 잘 나가는 좋은 작품에 대한 1천원까지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시장 분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요 300만 원 시장, 3천만 원 시장, 3억 시장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저렴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사회의 객관적 가치, 객관적 값어치를 형성되지 못했다면요, 거기에 대한 진입벽을 보통 사람들이 접근해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의 벽을 많이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 얼마라고 할 수는 없죠. 값어치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요, 추후에 미술품 문납제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좀 이 상용화되기 시작하고, 또 원로 작가들, 작고 작가들의 작품 가치를 축소하고 형성할 수 있는 데이터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평가 기준과 심도 깊은 연구, 분석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술품 가격이 이렇게 책정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네, 오늘 또 열심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